예술의 본고장 유럽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최근 800년 전 성인의 기도문을 비롯하여 교황 요한 23세의 지구본, 19세기 바이에른 왕국의 책상 등이 복원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유물 복원에 사용된 것은 바로 우리나라 전통 한지. 한지는 이제 단순한 종이를 넘어 옷은 물론 각종 공예품과 생활용품들로 재탄생되고 있다. 천년을 가는 종이 한지.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한지의 매력에 대해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주혜경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전주 경기전인데요. 이 경기전은 조선 왕조의 발상지이기도 한 곳이죠. 조선 왕조는 기록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종이를 만드는 기술 역시도 굉장히 발달했던 시대죠. 그리고 우리는 그 종이를 두고 한지라고 부릅니다.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고유의 한지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무궁무진한 한지 활용법과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한지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7년 말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19세기 책상의 손상된 부분을 복구했다. 서랍 자물쇠 주변에 거북이 등껍질이 떨어져 나간 것을 한지를 이용해 복구한 것. 외부 환경에 강하면서도 유연하고 탄력이 있어 그 탁월한 우수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교황 요한 23세의 애장품이었던 희귀 지구본도 한지로 복원되었다. 바야흐로 문화재 복원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이다. 종이로만 알고 있었던 한지에 어떤 능력이 숨어 있기에 깐깐한 유럽 복원 전문가들을 사로잡은 것일까? 한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네, 오늘 한지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전문가분 자리하셨습니다. 전주대학교 전철 교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철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한지에 대해서 궁금하긴 한데 한지를 정확히 정의 내리기엔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지가 뭘까요, 교수님? 예, 한지는 우리 나라의 종이를 뜻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원료 자체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야 되고 그러면서 수록으로 떠낸 것이 정상적인 우리 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떠낸 우리의 종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떠낸 우리의 종이. 일단 한지라고 하면 궁금한 게 많아서 예. 오늘 그 무궁무진한 매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예, 들어가 그렇게 보실까요? 하시죠. 네. 인류가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문자의 발명과 함께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종이를 발명하면서부터였다. 지금까지 종이는 기원전 105년경 중국 후한 시대 궁중의 물자 조달 책임자였던 채륜이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정말 그럴까? 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중국에서 종이가 이제 탄생되어진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전한 시대 때 그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그 빨래를 하고 남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그 옷들이 이제 마로 만든 옷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많이 이제 빨래터에 섬유들이 빠져나온 것을 밖으로 지금 건져냈었어요. 네. 건져내놓고 이게 햇빛에 이제 말리다 보니까 이게 쓸만하거든요. 이렇게 또닥또닥거려가지고 놓고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글을 쓰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종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악내들에 의해서 생활의 지혜 속에서 탄생되어진 것이 종이이지 누가 발명을 했다. 그건 아니라고. 발견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체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무를 이제 거기에 집어넣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부터 이제 종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 체제를 이제 이루게 되죠. 그게 언제죠? 그때가 이제 서기 105년입니다. 기원 후 105년에 체륜이 종이를 개량을 했다고 보면 되죠.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종이를 사용한 나라.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종이를 사용했을까? 1966년 불국사 석가탑에서 놀라운 유물 하나가 발견되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로 751년 이전에 출간된 경전으로 판명되었다. 닭종이로 만든 이 경전은 무려 1300년 동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처럼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냈을까? 비밀은 바로 당나무. 신라시대 사람들은 당나무 껍질을 벗겨내 그것을 다듬어 종이로 만들었던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경을 대량으로 만들게 된다. 이때 종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지술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 고려시대는 금속 활자의 발명으로 종이의 제조와 출판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이때 종이를 만드는 지소를 설치해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이를 만들어냈다. 우리 종이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 이런 문헌도 있던데요. 그런 문헌들은 많이 있습니다. 송나라 시대 때 뭐 보만제 종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뭐 우리 종이가 아주 새하얗다, 뭐 비계처럼 그렇게 반질반질하다. 그리고 어떤 다른 나라 종이보다도 우리나라 종이가 최고로 이렇게 알아줬던 그런 시기가 바로 고려시대 때 통일신라 이후서부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나라에서 필요한 종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영 조지소를 설치해 종이를 생산했다. 이때 각 지방의 장인들을 소집해 나라에서 필요한 종이를 생산하였다. 이 조지소를 통하여 종이의 확보는 물론 원료 조달, 종이의 규격화, 품질 개량을 도모하며 제지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청주의 한 시골에서 20년 가까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지를 만들고 있는 장인을 만나러 가봤다. 전국에 몇 분 안 되신다고 했잖아요. 전통 예. 한지를 계승하시는 분들이. 한지의 또 다른 이름은 백지. 99번의 손길을 거친 뒤에 사람이 쓰게 되면 100번. 그래서 백지라고도 불린다. 그만큼 종이 한 장을 만드는데 엄청난 공을 들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선생님. 아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이 먼 데까지 오시냐고. 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 지금 땅나무를 생산을 해가지고 찢고 있어요. 지금 찌고? 삶고 네, 찌고 있는 거예요? 네, 껍질 벗기 위해서요. 그럼 저 안에 당나무가 들어있는 네. 거예요? 보실까요? 예. 교수님? 와.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당나무와 닭풀 그리고 잿물이 있어야 한다. 한지의 주 원료인 당나무의 섬유는 다른 나무보다 무척 가늘고 길어 잘 엉킨다. 그래서 그물망처럼 조밀하고 일정하게 짜여진 종이를 만들 수 있다. 특히 당나무에는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매우 적어 종이의 질이 부드럽고 세월이 지나도 쉽게 색이 변하지 않는다. 수증기를 이용해서 삶네요? 네, 증기를 이용해서 삶죠. 그러니까 물에 넣어서 삶는 게 아니라 증기를 이용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보다는 많은 양을 쪄야 되니까 네. 예, 증기를 쐬서 예, 찢는 게 훨씬 더 벗기기가 박피 작업이 좋죠. 껍질이 쉽게 벗겨질 만큼 충분히 찌는 데에는 당나무 양에 따라 최소한 2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정도 걸린다. 와. 바로 이 껍질 부위가 아, 여기가. 예, 껍질 부위에 이 하얗게 보이는 오. 백피 부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섬유질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 여기 보이는 것들. 예. 살만한 당나무는 껍질을 벗겨낸다. 분리된 껍질에서 종이의 원료가 되는 백피를 얻기 위해 일일이 겉껍질을 벗겨내야 한다. 어떤 편리한 도구도 없이 그저 칼 하나를 이용해 우직하게 해야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벗겨낸 백피를 맑은 물에서 하루 정도 잘 불린 후 다시 잿물에 넣어 4-5시간 동안 삶는다. 잿물에 잘 삶아진 닭섬유를 맑은 물에 3-4일 정도 담가두고 잘 씻어준다. 다음으로는 잡티와 잿물기가 완전히 제거된 백피를 2-3시간 동안 두드려 섬유가 풀어지도록 하는데 이를 고해라고 한다. 백피 두드리기 작업이 모두 끝난 후에는 물과 황초규 뿌리로 만든 닭풀을 넣어 잘 섞어준다. 이렇게 넣고 주무르게 되면 예, 점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풀하고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섬유질이 들러붙지 말라고 예, 해주는 그 분산제 역할을 합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액이 진하게 예, 흘러내리죠. 이게 딱 풀입니다. 한지가 1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산화되지 않고 본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닭풀의 영향이 크다. 이제 당나무와 닭풀을 물에 넣고 뜰채를 이용해 흔들어주면서 섬유를 넓게 퍼뜨려 건져낸다. 이때 종이를 뜨는 과정은 외발뜨기와 쌍발뜨기로 나뉜다. 외발뜨기는 우리 고유의 방법이며 쌍발뜨기는 일본식 계량법이다. 외발뜨기로 만들어진 한지의 섬유 조직은 한자의 우물정자와 같은 배열을 하고 있다. 이 배열 구조 때문에 강하고 질긴 한지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는 실험 결과로 증명되었다. 실험은 제지용 국제표준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전통 한지와 양지의 강도를 확인하는 내절 강도를 측정해봤다. 내절 강도는 접고 펴는 과정을 반복해 몇 회에 끊어지는지 확인하는 실험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양지는 29회 만에 끊어진 것에 비해 한지는 약 50배나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순간적인 힘을 가했을 때 찢어지는 강도를 보는 인열 강도 실험에서는 한지가 양지보다 약 7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파열 강도를 측정했다. 파열 강도 실험은 종이를 눌러서 찢어질 때 종이가 저항하는 힘을 재는 것이다. 역시 전통 한지가 양지에 비해 2배 이상 강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지의 놀라운 점은 자연과 함께 숨을 쉬는 종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건조할 때는 적당한 수분을 내뿜기도 하고 습할 때는 이를 빨아들여 습도를 조절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보온 효과도 있으며
광택이 우수하고 공기가 잘 통한다. 저는 독특한 게 통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공기를 통과시킨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보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서로 이제 특이하거든요. 상반된 얘기인 것 같죠. 예. 근데 보온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지를 만들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겹지로 이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껍죠. 네. 응? 두꺼우니까 그 세포와 세포, 아니 그 섬유와 섬유 사이에 공극들이 많이 존재하게 돼요. 거기에 이제 공기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햇빛을 받게 되면은 공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함께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그 공간 내지는 지속성을 갖다가 유지시켜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온성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그다음에 과학적인 과학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투기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쉽게 해서 공극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쪽 이쪽 면하고 이쪽 면에 이제 그 공기를 갖다가 유통시켜 주죠. 이제 물에서 떠올린 종이를 판 위에 뒤집어 놓고 떼어낸다. 이때 굴렁대를 굴려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천천히 드러내 하룻밤 정도 물기를 뺀다. 떼어낸 종이는 건조시키는데 습지를 온돌방 방바닥이나 벽에 붙여 말리거나 나무판에 붙여서 햇볕에 건조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이처럼 길고 고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한지가 완성되었다. 한지는 중국의 선지 그리고 일본의 화지와 비교할 때 그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어떤 종이냐에 따라서 먹을 진하게 할 수도 있고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우선 뭐 진한 먹물로 되게 금방 스며드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마르면은 먹 색깔이 좀 흐릿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종이는 시간이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먹이 색깔이 점점 진해져 올라와요. 이건 상대적으로 좀 스며듦이 덜한 느낌인데요. 이제 팍 번질 거예요. 그쵸? 좀 있으면. 네. 지금 얘들이 먹고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번지면서 팍 터질 거라고. 그럼 글씨 선지 자체가 뭉그러지는 느낌으로 나와요. 대부분이 이제 이 종이 익숙하죠. 네. 네. 학창 시절에 사용하고 했던 종이랑 좀. 먹 색깔 자체도 틀리죠. 이거는 금세 딱 고르게 딱 퍼졌는데요. 네, 쓴 고르게. 대로만. 근데 이게 받는 지금 느낌도 계속 그대로 번지고 있죠. 저쪽 계속 번져가가지고 들쭉날쭉해지고 있고. 아. 이러한 차이는 종이를 구성하는 섬유와 제조 방식이 달라 종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 우리 전통 한지 같은 경우는 외발로 초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찢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섬유들이 네.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나죠. 솜털처럼. 네, 솜철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일본의 화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쌍발뜨기를 하거든요. 쌍발뜨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쪽 방향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중국의 선지 같은 경우는 잘 찢어지게 이건 거의 이제 생겼는데. 집벌부 아주 단섬유이고 그다음에 청단이라고 하는 섬유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것도 닭섬유보다는 짧은 섬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찢어지는 것도 한쪽으로 이렇게 쉽게 찢어지면서 일반 여기에는 종이들처럼. 섬유가 안 보이잖아요. 네. 이 형태가. 아. 네, 이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지는 거의 무한대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한지 공예. 한지를 여러 겹으로 폭에 붙여서 기름을 먹이거나 우치를 하면 견고하면서 매우 가벼운 생활 소품들을 만들 수 있다.
심지어 요즘은 한지가 친환경 내장재, 건축용 자재 등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특히 각종 실생활 용품으로 제작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산 닭섬유와 천연 섬유를 합성해 식물성 한지 가죽을 생산하는 곳도 있다. 한지 가죽은 동물 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식물성 가죽이다. 일단은 통기성이 됩니다. 이게 코팅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기성이 되고 스크래치에 상당히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죽 제품 같은 경우는 물에 닿으면 얼룩이 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물에 닿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 또 어떤 오염 물질이 묻어도 그냥 닦으면 해결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좋은 점도 있지만 가장 큰 좋은 점은 항균입니다. 연구기관의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한지 가죽은 항균력과 마찰 마모도, 반복 굴곡에 의한 내구성 테스트가 일반 인조 가죽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곳에서는 한지 가죽으로 재킷, 가방, 신발, 심지어 소파 등 거의 모든 가죽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네, 교수님, 오늘 한지의 매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한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의 한지가 살펴봤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제 계기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을 어떻게 원료 확보를 해가지고 세계화할 수 없겠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거 없이는 세계화 절대 안 됩니다. 세계가 한지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 땅의 기운을 받아 자라나는 당나무, 그리고 한지는 태생적으로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의 품성을 닮은 한지. 그 위에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 한지의 강점은 질기고 오래 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지가 지닌 가장 큰 매력은 무궁무진한 활용법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앞으로 우리 한지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물 보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서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다음 이 시간에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현장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